1936년 12월 10일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것은 영국 국왕 자리에서 퇴위를 하겠다는 발표였다. 영국 국민들은 에드워드 8세의 갑작스러운 퇴위 발표에 당황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드워드 8세가 퇴위를 결심한 것은 심슨이라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심슨은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미국 여성이었기에 보수적인 영국 왕실은 물론 내각과 일반 여론까지 그의 결혼을 반대한다. 영국 법은 이혼녀가 왕비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결국 영국의 성공에는 에드워드 8세에게 왕위와 사랑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자 에드워드 8세는 자신의 사랑을 택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버린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은 금세기 최고의 로맨스로 불리며 전 세계의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How can this happen? I don't want to be a king! 행복한 에드워드 8세와 달리 슬퍼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에드워드 8세 다음으로 왕위를 물려받게 된 동생 엘버트 왕자였다. 그는 정말 왕이 되기 싫었던 것이다. (1895년 12월 14일) 엘버트 왕자는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인 조지 5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Prince Albert, you must go to school. Hurry, No, you must go to school. no, I won't know. Albert! 어린 시절의 엘버트 왕자는 엄격한 아버지 조지 5세를 무서워했고 그러한 이유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으며 병약한 체질과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으로 학창 시절에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뭐든지 뛰어나고 사교적인 형 에드워드 8세와 늘 비교됐다. 그래서 그는 애초부터 왕위에 관심이 없었고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의 엘리자베스 보스와 결혼해서 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와 마가렛 공주를 낳고 조용히 낚시를 즐기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But Edward! 갑자기 형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겠다고 한 것이다. 평범하게 살던 엘버트 왕자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에드워드 8세의 퇴위 전날 Mother, help me. 엘버트 왕자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형을 설득해 줄 것을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꿈에도 없을 줄 알았던 왕위에 올라야만 한다는 악몽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1936년 12월 12일 엘버트 왕자는 떠밀리다시피 영국 왕으로 공식 선포됐고 1937년 5월 12일 그는 조지 6세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I'm not sure whether this is the right decision. Neither am I. 그가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해 영국 국민들의 우려는 매우 깊었다. 병약하고 소심하며 심한 말더듬증을 갖고 있던 그가 과연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던 것이다. 1년의 예로 과거 1925년 10월 31일 영국 웸블리에서 열린 영국 제국박람회의 폐회사를 당시 왕자였던 그가 맡았는데 when 대중 연설조차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지 6세는 왕이 되면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어차피 왕이 된 이상 왕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이다. 조지 6세는 언어 치료사를 고용해 말더듬증을 치료했고,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영국 정세에 대해 밤낮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몇 년 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독일은 영국을 위협한다. 계속된 독일의 폭격으로 영국 국민들은 혼란에 빠진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어줄 존재가 필요했다. 하지만 조지 6세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1939년 9월 3일 조지 6세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된다. I ask them to stand calm and firm and united in this time of trial.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독일군의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국민과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연설을 했는데, 그의 말은 예전과는 달리 더듬지 않았고 위험이 있었으며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이 연설로 인해 영국 국민들은 독일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되살렸고 조지 6세를 달리 보게 된다. 그러던 1940년 9월 독일의 공습으로 버킹엄궁이 폭격을 맞게 된다. 당시 버킹엄궁 안에는 조지 6세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무사했다. 이렇듯 위험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영국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조지 6세의 모습은 영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만나 위로한다. 심지어 노르망디 상륙작전 11전, 버나드 몽고메리의 주야에 출정을 앞둔 영국군을 직접 찾아가 격려할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한다. 전쟁 후에도 조지 6세는 왕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단순히 국가의 상징적 존재를 뛰어넘어 영국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왕이 됐다. 예전에 말을 더듬고 소심했던 왕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왕으로 성장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왕이 된 것이다. 하지만 1952년 2월 6일 조지 6세는 56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If only you didn't become a king, we could have lived much happier. 조지 6세는 훌륭하게 왕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느닷없이 왕위를 이어받은 부담이 너무 컸던 탓인지 폐암에 걸려 죽었던 것이다. 조지 6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영국 왕실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들은 애통해야 했다. 그런데 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Albert, here goes Germany so easy. He's such a fool. 왕위에서 물러난 에드워드 8세는 공교롭게도 나치와 히틀러의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독일 외교관과 어울리며 독일을 적대시하는 자신의 동생을 바보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FBI의 기밀 서류에 따르면 에드워드 8세와 연인이었던 심슨은 독일 나치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주용 독일 대사에게 영국의 비밀 정보를 흘렸다고 한다.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에드워드 8세 대신 조지 6세가 왕이 된 것은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약하고 소심하며 심한 말더듬증을 가졌음에도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던 조지 6세. 하지만 그는 왕이 된 이후 훌륭히 업무를 수행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왕이 됐다. 그렇게 왕이 되기 싫었던 왕이 진정한 왕이 되었던 것이다.